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전 밸런스, 유동 밸런스에 대해서 한 장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레시피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거는 발생 원인이 뭐죠? 전단 속도 때문에 그렇죠. shear, strain, rate인데 보통 strain을 제외하고 shear rate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단 속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단 속도는 여기 러너의 단면을 보면은 여기와 같이 이런 형태. 외곽이 shear rate이 극대화됩니다. shear rate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의 기울기입니다. 선단 속도의 기울기를 shear rate이라고 그러는데 요 외부의 외곽이 이게 shear rate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은 shear rate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shear rate로 인해서 전단 발열이 생깁니다. shear 히팅이 생기고 전단 발열이 생기면은 그 외곽 부분에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은 용융수지의 점도가 떨어집니다. 점도가 떨어지면은 유동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런너 형상에 따라서 안쪽이 먼저 찰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러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러너 시스템은 안쪽이 먼저 충전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잘 안 봐서 그런데 보통 다 보압이 끝난 후에 보면은 이 현상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숏샷이라든지 그걸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라든지 요 부분에 어떤 장치를 해서 여기에 있는 shear rate 요걸 방향을 틀어주면은 충전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먼저 차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장치가 나와 있는 게 상용화되는 게 뭡니까? 멜트 플리프라는 상용화 장치가 있습니다. 요걸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믿으시는데 유튜브 보시면은 동영상 끊김 없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체인지 코어라에서 요 부분만 딱 교환하면은 똑바로 충전 밸런스가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구조는 맞죠? 밸런스는 맞잖아. 러너 밸런스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학적으로 맞는데 충전 밸런스는 유동 밸런스는 맞지 않는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shear rate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고 혹시나 문생이면 혹시 shear rate를 하나의 레시피로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금형 중앙부에 열집중 현상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즉 금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외곽보다는 안쪽이 열이 좀 덜 빠집니다. 그러면은 열이 덜 빼앗긴다는 소리는 금형 온도가 높다는 거죠. 금형 온도가 높다는 거는 용융수지가 빨리 덜 식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쪽이 더 잘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금형중앙부 형내압으로 인한 변형, 우리가 현장 용어로는 일명 숨쉰다 그러죠. 금형이 이렇게 딱 두 개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떤 형내압을 받으면은 이게 이런 형태로 금형이 벌어집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캐비티 두께하고 여기에 있는 캐비티 두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다르면은 어때요? 유동 저항이 완전히 달라지지. 우리가 항상 말하는 P는 뭡니까? 12 L 제곱
그 다음에 T, H 제곱이죠. H가 이게 두께죠. 이 제곱성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거리 제곱성, 그 다음에 점도입니다. 점도를 다 제쳐주더라도 여기 두께가 제곱성이기 때문에 유동저항이 요 중앙에 요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확실히 차이 나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중앙 부위가 먼저 찰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레시피를 완료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레시피는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단 속도 제어, 저는 그걸 많이 하잖아, 그죠? 보통 현장에서 보면은 제품 구조에 상관없이, 제품 두께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다단 속도 제어를 하는데, 그 원리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CD 케이스, 수명 CD 케이스다 하면은, 자, 투명한 사각형 CD 케이스라 그러면은 여기에 게이트를 하나 씹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증가하면서 쭉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사출의 하나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유동 선단 속도가 각 지점마다 모두 일정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뭐 플로우 마크라든지 레코드 마트라든지 다른 분량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여기에 있으면 어때요? 같은 정속으로 쭉 만약에 사출 속도를 넣는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출률을 말하면은 시간당 최적이죠. 사출률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양하고 이렇게 커졌을 때 양은 어때요? 똑같이 집어넣으면은 이 속도는 빠르다가 점점 속도가 쭉 줄어들죠. 이렇게 속도가 훅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정속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속도를 점점 키웁니다. 이렇게 선단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쭉 키우다가 여기에 사각형에 부딪혔을 때는 이제 선단의 이제 최적이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요 속도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단 속도 제어의 기본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솔직히 이거는 러너 밸런스도 안 맞지만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 러너 가지가 있으면은 여기 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직경을 다 똑같이 하는데, 단면적을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여기에 해석한 압력 분포를 보더라도 이 앞쪽에 있는 거 하나는 65메가파스칼입니다. 즉 650바 정도가 압력이 가해지고 형내압이. 그 다음 이쪽에는 어때요? 10메가파스칼, 20메가파스칼, 30메가파스칼. 끝에 가면 10메가파스칼 밖에 안 돼요. 100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압력 차이에서 이 앞쪽이 먼저 이렇게 충전이 되어버리지.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말단으로 가면서 서서히 충전되는 구조로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에서 먼저 압력을 많이 봐서 충전해 버리고 나면은 이 끝에 계속 충전하려면 어때요? 여기에도 보더라도 12분의 L제곱 그 다음에 TH제곱인데 길이가 길면 유동저항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유동저항도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여기에 계속 보압이라든지 할 때는 여기에 과보압 등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형내압이 커지기 때문에 중량도 크게 나오겠죠. 앞쪽이 뒤쪽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런더 밸런스를 위해서 충전 밸런스를 위해서 이런 식도 해서 여기 색상을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을 지우면은 여기에 직경하고 여기 직경이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충전 밸런스의 레시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출의 기본은 또 하나의 기본은 위에는 선단의 속도가 일정하면 다 좋다. 쭉 충전하는 동안에 그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각형 박스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는 거리하고 여기에 거리가 다르죠. 자, 다시 델타 P를 적으면은 뭐 DH 제곱 여기에 유동 거리의 제곱성이죠. 그러니까 유동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유동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충전이 잘 안 된다는 거지. 힘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짧고 L1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가 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에 먼저 차겠지. 그 다음에 L2를 먼저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L2에 보합 전달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여기에 과보합이 걸리겠죠. 과보합이 걸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부 잔류 응력차가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내부 잔류 응력의 차이가 생기면은 휘임이라든지 수축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명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줄기, 물막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물줄기는 뭡니까? 자, 여기에 단면적을 키워가지고 긴 쪽에 단면적을 키운다는 것은 여기 H제곱을 키운다는 거죠. 영향이 크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짧은 거리가 도달할 때 이것도 동시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물줄기 말고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플로우 리더입니다. 플로우 리더라는 명칭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로우 리더를 설치를 해가지고 선단 속도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단에 캐비티가 충전될 때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충전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께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막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요 짧은 거리에 여기에 단면적을 줄여버리는 거지.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H 제곱성에 의해서 유동저항이 확 커져 버리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코나 부위에 몰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하고 플로우 물막이 이거는 플로우 디플렉트입니다. 영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디플렉트를 설치할 때는 여기는 좀 더 단면적을 줄이고 여기는 덜 줄여야 되겠죠. 길이만큼 고려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동일하게끔 유동선단이 딱 채워 충전되게끔 하는 게 사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리더, 플로우 디플렉트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슈어 레이스에 의한 충전 언밸런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 속도는 유동선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다단 사출 속도를 제어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러너 사이즈에서 앞에 먼저 차고 뒤에 늦게 차기 때문에 충전 밸런스를 위해서 러너 직경을 다르게 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출할 때 제일 말단이 모든 부위의 말단이 동시에 다 채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출이기 때문에 플로우 리더하고 플로우 디플렉터를 설치해서 요동 저항을 맞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말씀 델타 P는 12분의 점도 L제곱 시간 그 다음에 H제곱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사출 조건을 다 설명해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곁다리로 이제 다단보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